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승강기가 뭘까? 승강기. 아시겠죠? 승 올라간다, 상승한다. 하강,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락 하는 거.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하죠. 리프트.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붙어서 그 공간을 승강로를 따라서 오르락내락 하는 기계다. 이렇게 해야거든요. 오늘은 대강 뭔지를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봅시다, 이제. 이게 고층 건물마다, 고층 건물을 쓰려면은 승강기가 바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0층을 오르락내락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강기 없으면은 건축물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적인 건물 들었을 때마다 승강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자 신문을 봤더니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한국에 뉴타운, 재건축, 이것 때문에 전체 들어오려고 해요. 아주 막 굉장히 들어옵니다. 뭐 일본의 미쓰비시, 뭐 히다치, 뭐 다 들어옵니다. 각축장 돼 있죠. 엘리베이터. 원리가 뭐냐? 도르래에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물에서 이렇게. 그러죠. 이거 그러죠. 그 우물을 어릴 때부터 떠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안 돼.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선시대 때 했다는 얘기죠.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피라미드도 만들기도 하고, 그 엄청난 돌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하고, 많이 이용했죠. 그리고 옛날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도 또 했어요. 오르락내락. 프랑스 같은 데는 프랑스에서 높은 건물 4층, 5층 있을 때 안 되니까 왕비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오르락내락 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로마 시대 때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약간 실을 달아서, 줄을 달아서 하기도 했고, 독일에서도 했고, 전체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했는데, 사람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물건만 날 게 아니라. 사람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안전성이 문제예요. 안전성인데, 이제 안전성을 해결하신 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가장 오티스라는 분이 이게 만듭니다. 오티스를 만드는데 가장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죠. 전부 이제 박람회를 하면서 오티스가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자르라고 그래요. 딱 잘랐는데 여기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딱 떨어지면서 이 로프가 잘라져도 톱니바퀴가 물어져가지고 딱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 죽을 줄 알았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티스가 이걸 발명하면서부터 완전 굉장히 이 엘리베이터에 아주 신기원을 이뤘죠. 예,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에펠탑. 프랑스 안 가보셨죠? 프랑스에. 에펠탑 가보면 에펠탑도 에디슨이 그 올라가서 만들었거든요. 그 설계를 다 했다고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층 건물 쓰는 데는 이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기로 원하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돼.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모든 게. 지금 봅시다. 우리나라도 봅시다는 이제 오스틴이 했던 거였고요.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때부터서 전부 다 나와 있죠. 축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거운 건데 간단하게 돌려서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봅시오.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발전되고 있습니까? 이런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랑스럽죠.
승강기 역사. 그리고 여기 이제 14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그 뒤로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돼서 많이 만들어졌죠. 뭐 일본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화신백화점에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이제 들어옵니다. 현대식 엘리베이터가 이제 들어왔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성능, 건물의 높이. 예를 들면은 건물은 아주 최신식 들어섰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나쁘면은 이거는 아주 안 돼요. 건물이 실제로는 이게 엘리베이터의 성능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건물의 높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60% 이상 전부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겨우 5층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뭐 10층, 20층, 30층, 50층 높이 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직종이 뒤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승강기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서 수요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외국 자본이 다 들어왔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TCM 그룹이라든지 옛날에 동양도 다 하고 다 전부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미쓰비시, 히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고 이 승강기 부품이 중국 업체 다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그냥 너무 이제 그게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죠. 세계에서 제3위다. 설치 규모로 볼 때 3위. 세계 3위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이제 오늘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이 한국의 재건축 바람, 뉴타운 때문에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 그러게 되고 운행 대수로는 세계 8위다. 승강기 강국이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한다면요. 예, 중소기업체 이런 것들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 예를 들면 건축돼서 15년 내지 20년 되면은 전체 바꿔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돼. 이제 그 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사고 또는 굉장히 많아져요.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대개 보면은 옛날에는 그 점검 아마도 현장에 계셨으니 잘 아시겠지만은 점검 나오신 분들이 그냥 체크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안 돼요. 컴퓨터로 딱 입력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 보수 점검만 제대로 해줘도 사고 안 나요. 보수 점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따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보수 점검만은 철저히 해야 돼요. 내가 다친 게 아니라 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점검만은 특별히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배우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 기능사 자격을 따면서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줘야 현장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여길 기능사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배우면, 잘만 배우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 인력난, 자금난, 기술력.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인력난도. 지금 현대가, 국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거의 국내에서는 44%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만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난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청 들어온 데가 중소기업체에서 많습니다. 우리한테도 양성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젊으신 분은 자격만 따면은 씹을 때 많이 씁니다. 이 앞전 기회에 그 여자분이 수강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이 보수 업체를 하셔요. 그래서 그 나머지 3분 정도를 취업하는 걸로, 데려가는 걸로 또 그렇게까지 얘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인력난 부족하고 또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긴 됐는데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따라가려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초고속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용산에 150층짜리 뭐 송도에 되고 뭐 여의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굉장히 고층이 들어서거든요. 초고층이 이런 거 있다. 이제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승강기 기능사. 그러면 주변 환경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이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승강기 기능사라는 게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기능사, 승강기를 보수하고 점검하고 또 일부에서는 설치까지 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사고 발생, 또 기초 지식과 기능을 바탕해서 숙련된 기술을 여기서 이제 연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마. 예를 들면은 아마도 이런 분야에 전혀 접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가르치는 것만 잘 숙지를 하면은 충분히 습득하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요. 승강기 주요 업무는 뭐냐? 승강기, 엘리베이터, 더메이트라든지 검사, 점검, 보수, 시운전하고 또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설치업체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셔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보수도 하시고 아니면은 관리도 하시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뭐냐면은 이런 파트들 4개 파트 정도를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대개 보면은 60문제 중에서 승강 개론이 약 22문제 정도. 승강 개론이. 또 안전관리가 11문제 정도. 승강기 보수가 약 13문제 정도. 기계 기초가 약 1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파트별로 승강기 몇 문제 있는데 딱 그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승강기가 22문제면은 이제 승강기가 이런 데 가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보면은 22문제인데 그 문항별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문제 정도. 11문제, 13문제, 14문제 정도 이 정도로 비율돼요. 승강기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승강기가 뭐냐? 승강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종류가 어떠고 뭔지, 용어 자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시면은 전기 기초 부문은 오석호 교수님 그 실기를 맡고 있거든요. 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기는 아주 대가입니다. 그분은 전기 기능사하고 이게 승강기하고는 실기를 아주 잘하셔요. 거의 100% 합격합니다. 거의. 그런데 지난번에 한 분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시험을 못 봤다면 그 떨어졌고 접수 이제 다 됐는데 아침에 시험날 엊그제 못 일어나서 안 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100% 합격입니다. 그렇게 합격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내가 오늘 하고 목요일 하고 이걸 나눠서 할 겁니다. 이걸 나눠서 하고 나머지 이것하고 같이 합쳐서 내가 이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책임이 클까요, 어떨까요? 짐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규정 씨 헤어진 뒤로 수업을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이 과목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검토하고 출제 경향 어땠는지를 전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맡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시킬 테니까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관 편성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취업점, 제조업체, 설치업체, 수입, 뭐 점검, 보수, 유지업체 갈 때는 많습니다. 자격 맞다면 돼요. 근데 정해놓은 데 없죠? 네. 자격 맞다면은 보낼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 좋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사진만 멀쩡하면.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쪽에 백화점 같은데, 다중시설들, 또 전철, 지하철역 같은데 전부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를 관리를 해야 돼, 누가? 관리. 근데 거기서는 자기가 직접 하느냐? 아니에요. 전체 보고 이상 있으면은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관리해주고, 이것만 해도 돼. 왜냐하면 승강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승강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격만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국내 여건을 볼 때는 승강기 대학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안 있으려고 그래요. 반질한 데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근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우리가 이제 견학도 가봤는데, 아마도 하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몇 년 지나면 경력 하면은 급여가 계속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직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 꼭 좀 하시고, 예를 들면 여기 한번 써놨어요. 독도함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축구장 약 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으로 몇 층은 뭐 7, 8층 되는데, 그거 어떨까요? 항공모함 어떨까요? 비행기 오르내려가는데 비행기를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외국에서는 정말 이겁니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전부 뜨고 내리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핵심 기술, 뭐 포도 있고 다른 거 있겠지만은 그 중에 누가 말은 않고 있지만은 승강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신의 승강기,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승강기가, 이거 없으면 전쟁 나가서 예를 들면 빨리 비행기 떠서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승강기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봐요. 어떻게? 승강기가 그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보수하고 점검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꼭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또 37만 대, 세계 8위. 여기 보십시오. 아파트, 뭐, 앞으로 더 이제, 뭐, 뉴타운, 뭐, 재건축, 재개발. 지금 저기 정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청년들, 뭐, 아파트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승강기 없으면 안 돼. 승강기. 그리고 승강기 한 대만 있으면, 한 대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보십시오만, 여기 봅시다. 이런 아파트들, 승강기가 몇 대? 16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내가 얼른 보니까 파악이 돼서 16대인데,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아. 왜냐면, 현대에서는,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는 늦고 부족하고 하면 안 돼. 즉시 동작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이거 하나 올라간다고 해도 2대. 남산타워.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롯데타워. 123층. 여기 이번에 입찰해서 미쓰비시가 이걸 땄어요. 미쓰비시가. 예, 미쓰비시가 땄습니다. 땄는데 123층. 1분이 걸린답니다. 얼마나 고석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가면은 기가 멍해가지고 딱 그냥 압력차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된다는 얘기죠. 이거 볼까요, 한번? 이 롯데타워. 여기 보면은 유리바닥, 가장 높은 유리 천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보여, 밑에. 깜짝 놀라게 겁이 나죠. 그 다음에 최장 수송거리. 굉장히 길다는 얘기예요. 121층까지 올라가. 1분 만에. 더블데커 엘리베이터. 더블데커 뭐냐면은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는 한 대씩만 오르락내락 해요. 여기가 승강로가 이게 승강로라거든요. 승강로. 사람 다니는 인도, 차도 하듯이 승강기가 다니는 길을 승강로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대만 이렇게 오르락내락 있어요. 승강로 하나에.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또 하나 세우려면 여기다 또 하나 승강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줄줄이 달아요. 더블데커. 2대. 저기 잠깐 볼까요? 직렬로 간다면 예. 전기 1호로 말하면 직렬로. 그렇죠. 예. 통로를 2배로 넓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건 뭘까요?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여기를 위에 갈 사람들은 여기 예를 들면 10층이다. 2층 엘리베이터. 여기는 8층이다. 2층 엘리베이터. 층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오르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더블데커를 하면은 위에서 끌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동기가 더 힘이 세야 되겠죠. 높은 어떨까요? 높이도 더 드러야겠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속히 발달해요. 2층부터 예. 2층부터 똑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세계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가. 한국 사람들 세계 기록을 뭐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뭐 TCM 그룹이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 높이를 타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저쪽 용인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험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하고 있어요. TCM 그룹가 어느 나라에? 아마 독일 겁니다. 네. 그쪽에서도 있고 전부 다 들어와 있죠. 한국 시장이 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 이런 미국 같은 분들이 한국이 별 볼 일 없으면 안 들어오죠. 옛날에 현대가 웨스팅하우스로 그랬죠. 거기다가 뭐 동양에서 뭐 OT 예요. 오티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러 가지 합종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연세 드셨지만은 갈 길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에 들어오면은 공사를 하면은 생기면은 더 인력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연세, 뭐 학교 어디 전혀 관계없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격증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대만 101층짜리 39초 만에 쭉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압력차 때문에 옛날 같으면 올라가면 귀가 멍하고 뻥 뚫리고 그러는데 전혀 그 못 느끼게 소음도 안 느끼게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뭐 말레이시아에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들어가지고 쌍둥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엘리베이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국에 이런 것들 많죠. 80층가인데 엘리베이터 36대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 끝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67대. 여기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지금 정말 스무스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볼까요?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직종들 따져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기술자가 그 중에 하나더라. 여기 뭐 직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엘리베이터 기술자. 현대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현대사에서는. 그 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은 이것만으로 해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 그게 단순해.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4년이라 했거든요. 눈 빠르고 정말 배우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2년 내지 3년이면
그 기술을 아니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그 제조사별로 약간씩 다르게 만들어요. 자기 사양이 좀 다르죠. 그게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원리고 뭐고 2년 내지 3년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그러게 그렇게 하면서도 연봉 보통 여기는 뭐 8천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어학만 되면은 예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아마도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젊은이들 나가서 해외 나가서 개척에 있는 것들 보여주는데 어떤 분은 뭐 간호사 저기 미용사가 나가서 그 돈 버는 것도 나오는데 한 친구는 젊은데 싱가포르인가 가서 호텔에 가 있다는 걸 봤었어요. 그런데 그 지배인이 그 호텔의 총 지배인이 그 한국 청년을 굉장히 높이시더라고요. 일이 안 끝나면은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 정신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한국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환영할 수 있는 거죠. 승강기, 현대인의 필수, 문명의 정말 이익이란 얘기죠. 이걸 이제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배워서 정말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충 해서 그냥 예를 들면 점검도 대충 하고 가면은 내가 사고 난다고 다른 사람이 이용자 사고 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배워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적절한 예방 정비와 수리 보수, 부품을 정확히 교체하고 점검을 해달라.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대충 하지 마라. 대충 하면 사고 나요. 분명히. 그런 것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취업, 블루오션, 블루칩 이렇게.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한 것만 가려고 해요. 다른 직종만. 근데 다른 직종보다 내가 볼 때는 이 직종을 권하고 싶어요. 첫째는 자격 따기 쉽고 어디든지 앞으로는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예. 네.